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서 선별진료소에 아침 일찍 나가가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많았는데 오늘부터 동네 병원 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답니다. 앞으로 진료, 상담, 처방, 격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걸로 기대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증도 풀어보고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이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어제도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443명.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예,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시죠. 네, 지금 거의 매일 신규 확진자 수가 부산에서 3만 명 생기는 게 이제 그냥 일상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감염에서 회복된 분들도 벌써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감염돼서 격리되고 있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이 이제 소식을 들으실 텐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한 16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전주에 보면 2월 24일에서 3월 2일에는 9만 1,000명 정도. 그러니까 더블링 해서 2배 수치로 보면 한 18만 명이 이제 최근에 생겼다면 두 배가 되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좀 모자란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점점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느려지는 걸로 봐서는 이번 주가 아마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전국 확진자 수 추이보다 부산에서의 확진자 추이가 조금은 계속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좀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부산은 그 이전에 이제 다른 시도보다 비확진자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리고 부산은 고령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자연 간염, 자연 면역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추후에는 또 확진자 수위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 하던데 자세한 내용 어떻게 됩니까? 네. 결국은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런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 나오면은 PCR 검사가 아니라도 확진자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 경우는 그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양성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갈 필요가 없게 되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빨리 이게 됐으면 했는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PCR 검사로 가면 또 PCR 검사 받으러 가게 되면 또 줄을 서야 되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결과가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늦게 특히 60세 이상 되시거나 고위험 분들은 이게 먹는 치료제 처방이 늦어지기 때문에 중증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했을 때 너무 아팠는데 PCR 검사하고 나니까 그냥 아픈 게 덜해졌다.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이제 감염 확률도 더 낮아져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됐다니까. 근데 들으시면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쓰는 신속 항원 검사하고 이거 많이 달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원리는 똑같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단백질 항원 성분을 검출해서 확인하는 그런 검사는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검체 채취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 중에서 개인용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개인용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 안에 이제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든요. 그래서 채취하는 면보기가 좀 짧고요. 전문가용은 우리가 이제 코 안을 지나 깊숙하게 코 깊숙이 보면 비인두가 있는데 그 부위까지 찔러서 3-4번을 돌려가 채취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는 사실은 이 전문가용 비인두 채취가 제일 정확하죠. 왜냐하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우리가 비강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저 깊숙이 비인두 부위에서 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좀 더 정확하죠. 그래서 거의 최근에는 양성 판정률이 95% 이상으로 신속 항원에서 양성이 나오면 거의 PCR 검사하면 95% 이상이 양성이 나온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네. 뭔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확진자하고 예. 접촉을 했다라면은 일단 자가 진단 키트를 하더라도 동네 병의원 가서 전문가용을 받아보면 되는 거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자가 검사 키트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바로 먼저 그냥 가서, 병원으로. 네, 예. 동네 병의원 가서 그렇죠.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병원 가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나오면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60대 이상인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빗 처방이 되긴 하지만 예. 보통 40, 50대 기저질환자도 우리가 이제 집중관리군으로 해가지고 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저질환자인데 그렇지만 이 40, 50대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양성이 나와야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죠. 근데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바로 양성 나오면 바로 거기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로비드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40, 50대 기저질환자들은 PCR 검사를 좀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 점 네, 맞습니다. 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지역 보건소나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도 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현재 보건소라든지 임시선별 검사소는 우리가 자가 검사 키트로 이제 개인이 하는 신속항원 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양성 나오면 거기서 바로 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거는 12일 기준으로는 일단 모든 동네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는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동네 병의원 가시기보다는 한번 전화를 해서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거나 또는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심평정보통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내가 살고 있는 쪽 근처 동네 병원이 이 검사를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많진 않은데 계속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그 동거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PCR 확진 동거 가족하고도 비슷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동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은 PCR 검사를 해야 되거나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 한 3일 내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일쯤 전에 신속항원 검사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검사를 굳이 꼭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권고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럴 때는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부터 학생이나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게 이제 방금 확진자 동거가족 정부 지침하고 연동이 돼서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한 2주간은 새학기 등교 기간 적용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강화를 한 정책 지침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델타보다도 더 소아청소년에서 중증도가 극히 매우 낮기 때문에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부분들이 너무 제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조치들이 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거인 같은 경우는 수동감시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소아 청소년 자녀들이 이 오미크론 대유행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자연 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면서 지내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런 소식은 들리면 너무 갑자기 또 놀라운데 유럽하고 미국에서 뭐 오미크론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섞인 델타 크론이 또 발견됐다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이제
이제 청취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최근에 오미크론 이후에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이제 한 우리나라도 한 20%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전파력이 좀 높죠. 네. 근데 치명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계속 나오는 변이는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중증도로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크론도 지금 유럽에서 조금 보고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위험성이나 전파력은 확인이 조금 안 되고 있고 추후 연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높은 병독성을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 가능성은 아주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자기가 생존하려고 전파력은 늘리고 독성은 좀 약해지고 한 번 떨어진 그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다시 복구하기가 바이러스도 쉽지 않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대부분이 그런 특성이 있고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위해서 관련 조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거의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물론 뭐 꺾이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이게 종료 선언이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 좀 짚어주십시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는 많이 발생이 돼도 상당히 치명률이 높게 발생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과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부위가 중증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위에 이제 계속 생기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아마 WHO에서 검토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지만 이제까지 이제 우리 방역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 이루어왔던 아시아 쪽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자연 감염들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바로 종료 선언을 내리긴 힘들 것 같고요. 상반기 아시아 쪽의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은 향후에는 이렇게 대유행보다는 엔데믹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된 다음에 이제 뭐 완치됐다라는 판정 받고 나서 재감염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이전에 알파 변이나 델타 변이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오미크론에 재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월 말 6월 초부터는 오미크론 감염이 대유행이기 때문에 그 감염에 오미크론 감염이 되신 분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은 스텔스 오미크론에 있어서도 거의 감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통화된 정동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